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오늘은 시즌 전 예상과는 사뭇 다르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위기의 남자들 특집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주 연속 출연하셨습니다. 불꽃앤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기의 남자 불꽃앤서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요새 되게 연락이 잘 안 되신다고 들었는데, 무거운 발걸음 이끌고 와주셨습니다. 늑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경기 보기를 그만두고 더 행복해진 늑춤입니다. 예, 예. 사실 뭐 시즌 아직 절반도 안 치렀기 때문에 어느 팀이든 또 특정 팀들은 벌써부터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좀 기적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즌 전 예상보다 성적이 훨씬 안 좋은 팀들이 있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률 5할도 넘고 있고, 여기에 끼기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즌 전보다는 좀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패널분들께서 서로의 응원팀에 대해 훈수 좀 두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늑춤님, 현재 필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필리를 사실 뭐 제가 응원한다거나 크게 관심을 가지는 팀은 아닌데, 네네. 이제 뭐, 망했죠? 이게 근데, 뭐 네. 다른 표현을 못 찾겠네요. 이건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최악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누구라도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뭐, 사실 뭐 삼국지 얘기를 하면 좀 아저씨 느낌이 나겠지만, 네네, 예, 예. 유비가 아무리 제갈량을 얻어도 이 상황이 그러면은 백성들 다 끌고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지금 심지어 필라델피아는 부상에다가 FA에다가 약간 그 생각할 수 있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다 터진 상황이라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망했는지 또 살짝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것도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기를 다 챙겨보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네네. 일단 그 뭐 엔비드가 계속 누워 있고, 네. 예, 폴 조지는 한 5밀짜리 선수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예, 그러면은 이제 팀이 잘 나갈 수가 없죠.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 뭐 더 이상 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오프 시즌에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이프 두 가지가 가장 최악으로 터져버린 상황이라 네네. 이거는 정말 뭐 제갈량이 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이제 가장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두 명이 좀 누워 있거나 또 계속 관리를 받고 있는 형태라 지금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앤서님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아유, 뭐 사실이라 반박할 거는 없고요. 네네. 예. 엔비드가 40경기 중에 13경기 뛰었어요. 예. 네. 예, 13경기 뛰었는데 그 첫 번째 처음 4경기는 4연패를 하고 뒤에 인제 7승 2패를 했는데, 음. 예, 그게 결국 엔비드가 뛰면 7승 2패를 할 수 있는 팀이지만 엔비드가 못 뛰니까요. 예. 음. 폴 조지랑 엔비드가 합쳐서 100밀이에요, 몸값이. 예, 음. 100밀을 덜어내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경기가 될 리도 없고, 폴 조지가 저는 5밀보다는 그래도 한 10밀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또 자팀 팬 입장에서는 필리의 가까운 미래 혹은 이번 시즌 미래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해 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가요? 일단 필라델피아가 그 베테랑 미니멈들을 영입을 할 때 이제 물론 뭐 네네. 베테랑이라는 말이 붙지만 이제 좀 도박을 한 게, 좀 검증된 그 베테랑들을 노련미에 기대서 인제 경기력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즌에 좀 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 애들을 대거 영입을 했었어요. 네네. 37살의 라우리, 그리고 아 34살의 이제 폴 조지, 그리고 레지 잭슨, 그리고 31살의 드러머들 영입했는데 이 영입들이 전부 망했거든요, 지금. 음.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월까지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면 필라델피아가 드래프트 픽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탑 6 보호 픽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성적이 딱 8위거든요. 하위. 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드래프트 픽 지키기를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그 실패한 선수들의 그 KJ 마틴이 이번 시즌 전에 샐러리를 조금 크게 해서 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재계약을 맺었었거든요. 네네. 요 선수와 1라팩을 묶어 가지고 이 드래프트 트레이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필라델피아에 필요한 이제 로스터를 보강을 하거나 요 두 가지밖에 음. 방법이 없다고 현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늑춤님께서는 필라델피아에 조언을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필라델피아의 조언을 할 만한 팀을 응원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네.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어서 어. 네.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뭐 필라델피아를 싫어한다기보다 뭐 음. 미네소타가 아닌 팀들은 다 잘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 미네소타가 한 단계라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강경한 자세를 보이시고 계신데 눅춤님이 불꽃앤서님께서는 미네소타도 사실 썩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뭐 불꽃앤서님께서 보시기에 미네소타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사할다리 팀 응원하는 팬이 예 5할 성적기록 죽인 팬한테 팀의 팬한테 네네네. 이제 뭐 조언할 게 딱히 있겠다 싶어도 몇 가지만 찝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참 재밌는 게 그 타우스가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공격은 좀 떨어져도 수비가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음. 만한데 오히려 지난 시즌 대비해서 수비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음. 그런데 공격은 지난 시즌하고 사실 비슷해요. 그 공격 레이팅이 지난 시즌 17 위였는데 이번 시즌 15 위거든요. 네네. 근데 수비가 지난 시즌 이제 1위 막 이렇게 하던 수비가 지금 리그 7 위예요. 그래서 넷 레이팅을 보면은 넷 레이팅이 지난 시즌에 플러스 6.3 이었는데 이번 음. 시즌 플러스 1.9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네소타가 프랜차이즈 슈퍼스타를 보냈는데 이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무너졌다 볼 수 있는 거죠. 눅춤님께서는 지금까지 불꽃앤서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네네. 미네소타가 실제로 공격이 지금 이제 타운스가 랜들 플러스 첸조로 바뀌었는데, 음. 네, 그 말씀이 맞아요. 공격 지표는 사실은 오히려 뭐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가깝고, 음. 이제 수비가 작년만큼 압도적이지가 못한데, 네네. 이게 말하자면은 어차피 그 공격은 중간쯤 가는 걸 압도적인 수비로 이제 낸 레이팅을 만들던 팀이 음. 공격은 고만고만한데 수비가 그때만큼 못하기 때문에 했더니 그 마진이 확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랜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 네. 이게 랜들이 굉장히 의외인 게 이 랜들이 뉴욕에서 뉴욕의 왕으로 막 올드바 세컨팀 서드팀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시절보다 지금 올해 이 쌍욕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보다 야투율이 2%가 더 높고 음. 그리고 그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이 커리어 하이예요. 음음. 거의 6할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넷 네네. 레이팅이 그 올드바 세컨 팀일 때 플러스 2.6, 서드 팀일 때 플러스 2.7이었는데 올해 네. 플러스 3.2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훨씬 그때보다 실질적으로 지표상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볼륨이 음. 그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코트 위에 올라와 있는 동안 팀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랜들이. 네. 근데 랜들이 왜 욕먹느냐? 랜들은 이 농구가 못생겼어요. 제가 농구적 외모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네. 랜들은 굉장히 이제 세련되지 못하고 못생겼고 음. 못할 때의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음. 같은 1턴오버를 해도 야 저거는 정말 나도 안 할 것 같다라는 걸 해요. 예예예예. 그래서 이제 한 경기 내내 와 이 랜들 저거 진짜 저 사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끝나고 박스코어를 보면은 이상하게 막 트리플 더블에 거의 가까운 스탯에 마진이 플러스가 찍혀 있고 이래서 막 이상하게 생각되는 뭐 그런 유닛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타운스가 랜들로 바뀐 것이 물론 지금 타운스가 뉴욕 가서 막 날아다니고 지금 뭐 올드바 퍼스트팀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지만
예, 이것은 미네소타 시절의 파워포워드 타운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랜들이 의외로 막 대단히 많이 빠지는 활약이 중은 아니다. 그럼 팀이 왜 무너졌느냐? 예, 팀 수비가 뭐 말씀 아까 이제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네. 예, 콘리 일단 주전 포인트 가드가 노쇠화로 완전히 맛이 가면서 지금 그 리그 주전 중에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꼴찌 뭐 이럴 텐데 네네. 예, 야투율 자체가 30%대 중반 이렇고요. 음. 네, 여기에서부터 온 이 앞선 수비의 망가짐, 특히 이 최근 농구 트렌드, NBA 트렌드는 수비 네. 구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가려주기가 어려워요. 그걸 찾아다니는 네. 헌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 점에서 팀 연쇄적으로 좀 수비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이 박스 아웃이 안 되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내주면서 이 포지션 네네. 싸움에서도 많이 밀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사실 5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기적적인 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불꽃앤서님께서는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결국에 프랜차이즈 슈퍼스타를 붙들어 보낸 게 이렇게 도구로 날라오는 거죠. 네. 예. 아니 제가 왜 콘니가 부진한가 단순히 뭐 나이 때문인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이 나이가 37 세잖아요, 콘니가. 네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늑주 님이 시즌 초반에 인제 저희 팟캐스트에서 해 주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손목 부상 때문에 프리시즌에 훈련을 전혀 못 했다." 예. 콘니 같이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오프 시즌을 잘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오프 시즌을 제대로 보내지를 못해 버리니까 공수에서 퍼포먼스가 탁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콘니가 왜 중요하냐. 단순하게 콘니가 팀의 뭐 심장 이래서 중요한 게 만이 아니고 얘가 고베어랑 세트잖아요. 네. 고베어가 콘니 오기 전에 진짜 못하다가 콘니 오고 확 살아났었는데 이번 시즌 콘니 죽으니까 얘가 같이 죽어 버렸어요. 지금 고베어 자체가 득점이 거의 3점 가까이 떨어졌고 야투율도 네네. 1.5 떨어졌고 심지어는 리바운드도 2.5 개나 떨어지고 블락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콘니가 죽은 게 고베어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베어가 같이 죽으니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완전 흔들리는 거죠. 지금 요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너무 험한 얘기만 좀 했는데 그 상대 팀에 대해서 이제 또 곧 설날이기도 하고 좀 덕담을 하자는 의미에서 또 상대 팀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늑춤님께서 먼저 해 주시죠. 어, 엔비드가 사실 뭐 건강이 지금 좀 분명하지가 않아서, 네. 근데 사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전반기에. 그래서, 지금 막 대단히 큰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좀 관리도 하고 또 짜잘한 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네. 일단 지금 40경기에 13경기보다는 후반기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엔비드가 나오는 경기가 사실은 승률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플러스 폴 조지도 조금 살아났어요. 사실은 진짜 못하다가 지금 해 바뀌고 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것도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게 신입사원이 아니라 그 신인 그 제러드 맥케인이 그 꽤 네네네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지금 부상 중이죠? 네. 시즌 아웃이 됐죠. 네. 시즌 아웃인가요? 네네. 근데 뭐 시즌 네네. 아웃이어도 어쨌든 진짜 신인왕 레이스 1위 소리를 듣던 선수를 발굴을 해냈기 때문에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 좀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음. 라고 생각을 해요. 미네소타는 지금 신인을 꽤 기대받는 선수를 둘이나 뽑아놓고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어떤 스포츠팀 응원의 기본인 도파민에 대한 부분은 좀 가지고 가고 있는 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불꽃앤서님께서는 또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예,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부침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해요. 예, 프랜차이즈 슈퍼스타가 나갔는데 이 네. 선수가 한두 해 뛴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바로 메워진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승률이 50%를 넘어가고
에드워즈가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게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보고요. 네네. 이 랜들이 들어오면 보통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게 미드레인지 게임이 되는 선수니까, 그리고 짜내기 네네. 득점이 되는 선수니까 '클러치 네. 게임에서 좋을 것이다.' 요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지난 시즌에 클러치 승률이 58.3% 였는데 이번 시즌 44.4% 예요. 음. 근데 랜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늑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디빈첸조가 이제 아무래도 오프볼 동선에서 이제 브런슨 옆에서 막 돌던, 그리고 오프볼 부부로 3점 슛을 던지다가 달라진 롤에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근데 네네.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후반기쯤 되면 클러치 승률의 향상, 그러고 이제 팀원들의 적응으로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지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서로의 팀에 대해 악평도 하고 또 그래도 새해 덕담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봤다면은 이제 저희가 구독자분들께서 좀 궁금해 해셨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또 조회수에 또 톡톡히 기여를 하는 팀이죠. LA 레이커스인데 LA 레이커스가 사실 초반에 좀 부침이 있다가 또 릅신의 부활과 함께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꽃앤서님께서는 레이커스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레딕이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잘 읽는 감독이라 생각해요. 이 오프 음. 시즌에 코러 크래시 얘기한 것도 그렇고, 네네. 그 팀이 인제 쪼끔 어려운 스위치 디펜스를 좀 초반에 써 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빠르게 그 맥스 크리스티로 포인트 오브 어택, 이 수비를 활용하면서 AD를 드랍백으로 빼는 수비를 해서 12 월에 굉장히 호성적을 거뒀죠. 네네. 12 월에만 6승 2 패를 거뒀었어요, DFS 오기 전에. 음. 그러다가 지금 한때 좀 흔들린 거는 DFS가 오고 수비를 다시 정돈하는 과정에서 수비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예. 음. 예. 수비 레이팅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었거든요. 근데 네네. 결국에 이런 것들은 DFS가 굉장히 좋은 수비수인데, 이런 포인트 오브 어택과 드랍백 사이에서 인제 본인의 이제 그 롤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금방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팀이 DFS를 영입할 때 2 라운드 픽만 써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 라 픽을 포함해서 아직 에셋들이 살아 있고, 이 팀이 원하는 매물들 뭐 리딩 가드나 예 그 백업 센터들이 지금 매물들이 많은데, 이 매물들이 네. 대부분 다 1라 픽으로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매물들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팀은 데드라인 전에 분명히 후속 무브를 할 확률이 높고, 그 후속 네네. 무브가 팀의 상승에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던 매물 중에 좀 소위 핏이 잘 맞는 듯한 선수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 팀이 드랍백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선수는 결국 캐슬러죠. 음. 아무래도 드랍백에서는 확실한 세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캐슬러가 이 팀에 맞을 만하다. 요렇게 보고요. AD 네네. 파트너로서 인제 박스아웃 잘하고 리바운드 잘하고 요런 거를 인제 원한다면 발렌시우나스 충분히 음. 생각해 봄직하고요. 네네. 저는 가드는 보다는 오히려 이 백업 세터 쪽을, 백업 세터 혹은 AD의 파트너를 영입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네. 가드가 생각보다 빈센트가 잘하고 있고 맥스 크리스티도 잘 자리를 잡은 상태라, 네. 굳이 가드보다는 하나를 영입하면은 센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사실 동부의 명문이죠. 이제 서부의 명문 레이커스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동부의 명문팀인 마이애미 히트가 있는데 요새 굉장히 부침이 많습니다. 또 버틀러가 징계를 끝내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일단 징계 복귀 후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늑춤님께서는 이 마이애미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제 마이애미가 전형적으로 좀 이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은 팀인데요. 지금 지표를 네네. 보면 110 경기당 111 점을 넣고 음. 경기당 110 점을 주고 있어요. 네. 정확히 플러스 1점 정도, 사실은 정확히는 0점 몇 점입니다만 요 정도의 마진밖에 안 남고 승률도 정확히 20승 20 패. 음. 근데 이 팀이 이게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사실 리그 전체에서 7 번째로 샐러리를 많이 내고 있는 팀입니다. 네. 이 의외로 비싼 팀이에요. 이 선수들을 그동안에 좀 그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롤 플레이어들을 좀 많이 내보냈잖아요, 사실.
많이 그 FA로 많이 놓쳤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틀러 그리고 아데바요, 히로, 로지어 그리고 뭐 이제 가장 마이애미 팬들이 증오할 덩컨 로빈슨 여기까지가 거의 20밀급 그 연봉, 20밀 이상의 연봉의 선수가 이미 5명이 있으면서 네네. 예, 이들이 이미 100밀 넘게 훌쩍 넘게 먹고 있어요. 100밀이 뭐야? 120, 30밀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언뜻 봐도. 네네. 그래서 이 팀은 그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이 어떤 여지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팀보다 이 소위 말하는 히트 컬처 그리고 자기들 케미스트리가 중요한 팀인데 네. 그 와중에 하필이면 여기에 이 지미 버틀러라는 어느 팀에서도 조용히 끝난 적이 없는 선수가 있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사실 좀 악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버틀러랑 개인적으로 뭐 밥 먹어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뭐 그런 인연은 없습니다만 네네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응원하던 팀에서 깽판을 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에고가 강한 선수예요, 사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1라운드 30픽이라는 그렇게 높지 않은 평가에서 슈퍼스타까지 올라갔고 또 자기 힘으로 파이널을 이끌어본 선수의 어떤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자아일 수도 있지만 네. 경영자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정말 아래에 두고 싶지 않은 그 직원이랄까 뭐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튀는 행동도 많고 항명도 많고 사실 마이애미가 현재 헤매고 있는 데는 저는 분명히 버틀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뭐 분위기를 흐리고 있겠죠. 사실 뭐 흐릴 수밖에 없죠. 사장이랑 팀장이랑 이렇게 싸워대고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가 올해는 진짜 버틀러를 과감하게 팔아치우고 좀 이제 리빌딩까지는 아니도 좀 리툴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팀에는 에릭 스포엘스트라라는 워낙 이 리그 최고의 감독,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네. 있기 때문에 굳이 버틀러한테 목매지 말고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스포엘스트라다 그 감독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네소타에서 몸을 담고 있기도 했는데 사실 또 필라델피아에서도 몸을 잠깐 담았는데 또 불꽃앤서님께서는 이 버틀러 사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네의 몸을 담았다기보다 미네를 담그고 떠났죠. 그냥. 지난 오프 시즌에 엔비드가 부를 때 필라델피아로 왔어야죠. 그랬으면 필라델피아도 좋고 버틀러도 좋았을 텐데 네.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버틀러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그 악심을 품고 계신 않으시군요. 아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네네.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준 선수잖아요. 네. 어.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꽃앤서님께서 뭐 소닉님이 꼭 뭐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위기의 팀 하면 워싱턴 위저즈 아니냐고 이 팀을 꼭 다뤄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소닉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네네. 워싱턴 위저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네네. 아니 뭐 이 팀 진짜 위기의 팀이라는 수식어에 딱 걸맞는 팀인 게요. 네네. 공격 꼴찌, 수비 꼴찌예요. 그래서 넷 레이팅이 꼴찌입니다. 예. 네. 예. 리그 유일의 18대 승률, 20% 이상 승률을 이 29개 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와중에 유일하게 15%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들여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근데 사실 이 팀이 이번 시즌 위기인 건 맞는데 저는 위기라고만은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결국 퍼플래그 레이스에서 당당하게 지금 1 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팔려는 선수들 지금 하나하나 포장 잘해 가지고 팔려고 예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조던 풀이 평균 21 득점에 40% 이상의 3점 성공률을 기록할 줄 누가 알았겠으며. 예. 발렌시우나스, 브록던 여전히 인기 뜨겁습니다. 쿠즈마는 오늘 또 잘 모르겠고요. 예예예. 그래서 이 선수들 잘 팔고 쿠퍼 플래그든 누구든 다 얻으면 이 팀은 올해는 위기지만
다음 시즌에는 기대해볼 만한 리빌딩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해봅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혹시 늑춤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이 하시고 싶은 게 남으셨을까요? 이 아무래도 스포츠 응원이라는 게 원래 관성으로 하는 거고, 이 네네. 마약 같다, 농약 같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만약에 경기를 보면서 이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면, 경기를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굳이 경기를 보지 말고, 예. 좀 기대에 못 미치고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른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리얼 월드에 좀 충실하게 살다가, 네, 그냥 결과 봤더니 이겼더라 이러면 그냥 좋은 거고, 음. 예, 이게 약간 그런 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어떤 가족의 어. 소중함, 내 삶이 얼마나 이제 좋은 삶인지. 네. 미네소타 경기를 떠나 보니까 이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혹시 경기 보면서 고통받으시는, 특히 올해 좀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기 팀들이 좀 부진한 팀이 많아서, 음. 예, 현실로 눈을 돌려보시면은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아직 돌도 안 된 저희 아기를 데리고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다가 네.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예. 얘는 텍사스 팬을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서스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음. 어떻게든 이거는 내 대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네네. 어 이번 시즌 또 요렇게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엔비드를 아마 다음 시즌에는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어. 이제 다음 시즌 필라델피아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네. 개인적으로. 예, 음. 엔비드를 팔고 완전 리툴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한 시즌 더 지켜보자고 했다가 또 다음 시즌에도 엔비드가 20 경기만 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음. 예, 어떻게 되든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고 필라델피아를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네. 만큼은 다 해 봤잖아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살짝 좀 우울하게 마감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좀 더 분위기와 또 현재와 미래가 조금 더 밝은 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흥미있거나 또 궁금한 소재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주제를 선정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을 맡아주신 불꽃앤서님 그리고 눅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모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